지금 국민들 개개인한테 물어보세요. 저 국립박물관이 어디서 관장하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어요.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껍데기는 문체부에서 관리하고 내부 소프트웨어는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하는 이 이원화된 시스템을 조속히 행정의 통일성을 위해서도 집중시켜야 됩니다. 어스러 발발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대통령 선거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플러스 문화의 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야지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 인류 문화유산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잠정적인 성장의 목표 중에 재생에너지 사업과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준비가 되어야 하냐면 첫째, 국가유산청의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국가유산청이 지금 어떤 업무를 해나갈 적에 기본적인 문화의 기저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박물관에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이 이게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100이면 100 국가유산청, 즉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물, 국보 이렇게 다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하는 기관이 국가유산청입니다. 개별 문화재에 대해서.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껍데기는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걸 아는 국민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국회의원도 국가유산청에서 관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것은 문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박물관, 그 다음에 지방 소도시의 작은 박물관까지도 문체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인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무모한 규제를 해요. 500m 이내에는 무슨 건축물을 못 짓게 한다든지, 또 건축물을 지을 때마다 각종 법률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든지, 이런 복잡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규제를 다 점검을 하고, 또 규제할 건 또 강력하게 규제하더라도 필요 이상 너무 예를 들어 일률적으로 500m 규정, 서울 시내는 또 뭐 조례에 의해서 100m 규정, 이거를 좀 융통성 있게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불교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세계 속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지금 뭐 CNN이나 외국의 유수의 언론사들이 중국에 가볼 만한 관광지 소개하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중국에 비해서 그 규모가 적고 양이 적습니다. 이거를 빨리 홍보 전략을 강화해서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은 국가자원이라는 그런 그 국정 아젠다를 만들어서 관광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의 특성에 맞는 스토리도 발굴하고 뭐 옛 문헌에 있는 모든 자료를 고증을 해서 하나의 어떤 관광 포인트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관광은 전 세계에 물론 AI도 중요하고 뭐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경쟁력의 하나의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어요. 이 관광의 소재로서
가장 합당한 것이 우리나라 고유의 국가유산입니다. 국가유산을 통해서 더불어 최근에 좀 증대되고 있는 자연문화유산, 우리나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자연문화유산이 곳곳에 지금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문화 경쟁력이 높아지고 문화 경쟁력은 곧 관광자원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비단 그동안 정부에서 잘 해왔지만 이러려면은 문체부에 포함되어 있는 국립박물관이 국가유산청에 편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국립국악원 역시 문체부 소속이 아니라 국가유산청에 소속이 돼서 국가유산청을 국가유산처로 문체부에서 독립을 해서 개별 경쟁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문체부하고. 이런 의견들이 지금 현재 문화유산 쪽에 많은 학자들과 많은 정책 위반자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관광 자원화 활성화 또 그리고 문화 자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업무와 문체부에서 하는 업무가 엄연히 구분이 돼야지. 왜 그러냐면 전문성은 국가유산청이 갖고 있거든요. 이 국가유산청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의 문화자원으로 확대시키고 이걸 관광자원까지 연결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커다란 화두가 됐습니다. 문체부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통사찰입니다. 이 전통사찰을 지정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나라 전통성을 갖고 있는 사찰을 지정을 해서 그 사찰의 고유성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의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정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곳은 문체부예요. 근데 문체부가 전통사찰 요소와 맞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기능적 지정만 하고 관련은 자율에 맡기는데 그러지 말고 대부분 전통사찰이 많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으니 이것도 역시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하는 게 행정의 통일성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명박 정부 때도 일부 문체부의 국립박물관 업무라든지 박물관 업무를 그 국가유산청으로 그 당시에 문화재청으로 옮겨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일부 기득권, 그러니까 문체부 쪽의 기득권층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이 계속 있었어요. 이제부터라도 다음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문화와 국가유산을 분리를 해서 정확한 행정의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정부 편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국가유산청이 뭐하는 기관이냐? 국보 보물을 관리하고 지정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립박물관은 문체부에서 결국 껍데기는 관리하고 있다. 왜 이렇게 했지? 혼동스럽지 않습니까? 이 혼동스러운 상황을 바꿔나가고 행정의 통일성을 갖춘 다음에 그걸 국가 자원화하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가 발전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조속히 행정의 통일성을 갖춰서 결국 우리나라 국가유산이 전 세계에 가장 효용성 있고 으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그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수라 발발타였습니다.